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적 행정 13번째 시간입니다. 인문학적 행정은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학적 가치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그 자체로 볼 때 인간의 두 가지 속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비록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강인한 정신, 즉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적 행정은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고 행정을 할 때 인문학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려면 공감으로 소통하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행정, 감성행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부모님은 논산에 계셨고 저는 대전 작은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학원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논산에서 늦게 버스로 대전에 오셨죠. 영어학원에 들러서 저를 찾았으나 학원 등록생 중에 아들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아버지 집으로 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알아차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서 혼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나를 꼭 안으셨습니다. 학원에서 오시면서 계속 울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돈이 필요했을 텐데 다른 집 아이들 같으면 그냥 달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아들이 돈 달라 소리를 못하고 그동안 들킬까봐 어린 것이 마음 졸이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계속 눈물이 났다면서 이제는 괜찮으니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거리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이런 애틋한 마음이 저를 늘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자주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 복도를 다니다가 큰 거울 앞에서 아버지 웃어보세요. 웃어야 힘이 나지요. 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셨습니다. 웃어야 힘이 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기력을 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거울에 비친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30년 후에 제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등 뒤에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가까이 하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엄마가 꼬마 중학생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모습에서 몇십 년 후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공감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가장 강한 소통이지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공감으로 소통하고
공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고 큰 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공감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역지사지로 감정이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엄마가 용돈을 달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또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모습에서 3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떠올리는 것, 이런 것처럼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현장에서 역지사지하고 감정이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법령이라든지 예산 등의 제약으로 그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무원과 주민을 공감의 끈으로 묶어서 이해의 바탕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 충남의 어느 시의 부단체장으로 계시던 선배님 한 분은 일을 아주 잘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제게 내가 그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민이 얘기하는 것을 몇 시간이고 다 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셨지요. 이처럼 공감은 감성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숨결처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크고 작은 유혹에 늘 시달리듯이 우리 주민도 나처럼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또 인간의 정신 속에 깃든 무한한 강인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나약한 인간이 결국은 인류 역사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도 함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은 자유의지로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히 노력한 분들이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되 그리고 헤아리되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이 열심히 훌륭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나는 주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해하면서 내 정책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지요. 적절한 홍보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가슴으로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듣는 것이 감성 소통의 출발이고 감성 행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돈의 눈이 아닌 또 신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성으로 주민과 공감하는
감성 행정을 통해서 지역의 큰 발전, 나라의 큰 발전과 공직 생활의 보람을 이루길 바랍니다. 시인의 감성과 공감 능력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할 때 수상 소감을 써달라고 해서 당시에는 행정을 현직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인으로서 시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써서 수상 소감 대신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하면서 오늘 공감으로 소통하는 공감행정, 또 감성행정을 통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구현시키는 그런 인문학적 행정 13번째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행정을 할 겁니다. 초승달을 보면 내님의 눈썹을 떠올리는 창의성과 감수성으로 일할 겁니다. 강과 느티나무와 꽃의 속삭임을 사람의 말로 옮기는 감정이입과 역지사지를 배울 겁니다. 독자에게 내 시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 의연함을 닮을 겁니다. 새로 명함을 만들 겁니다. 시인의 명함을 지니고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손으로 세상을 만질 겁니다. 고맙습니다.